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7억 정도는 시드를 마련했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올해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희 회사도 많은 성장을 했고, 또 이렇게 연말 되다 보면은 많은 수상 기회도 있고, 많은 멘토링 기회도 있고, 강연 기회도 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된 게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 하세요. 제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 커머스 사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상담원 사업하고 있고, 또 교육 멘토링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돈을 잘 버는 사업체가 있고요, 또 돈을 잘 못 버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도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망했다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못 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그나마 있던 돈도 다 까먹었다, 이런 거를 보통 망했다고 표현들 하시죠. 사업이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을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7년 이내에 망하는 사업체가 95%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다 생각하는 대로 되지가 않고, 또 아무리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와도 사실 그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이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뭐 망하는 걸 염두하고 사업을 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차지하는 비율은 10%라고 합니다. 이 90%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무라든지, 노무라든지, 뭐 법률이라든지, 리걸 이슈 같은 것들, 그리고 처세, 이런 것들이 90%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수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통제하냐, 어떻게 대비하냐? 사실 혼자 대비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뭐 인생 2회전, 3회전을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업에 오는 그 변수들을 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앞에서 불고 뒤에서 다 깨지면서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 감지 능력이에요. 사업을 길게 하다 보면 이 위험 감지 능력이 길러져요. 이 촉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나한테 뭐 좋은 제안을 하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일단 사기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지, 왜 남을 돈 벌게 해줍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길게 하다 보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은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 혼자 이 사람을 감정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하고도 같이 결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계속 우리 주변에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꾼이 걸러지는 거예요. 이 사기만 없어도 사실 구할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거는 사업이 잘 된 다음에 얘기 아니냐, 그러면 그 자리까지는 어떻게 가냐, 그 풀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 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바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정부 지원 사업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같은 것도 하는 거고, 강연 같은 것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심사위원장으로 창업대회에 가서 심사를 보게 됐는데요. 사실 이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사업을 3, 4년 정도 하다 보면은 잘하면 한 4억 정도는 당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도약기만 해도 뭐 예창 5천, 초창 1억, 도약기 2억 정도 하면은 3, 4억 당겨지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 지원 사업까지 다 하면은 뭐 6억에서 7억 정도는 정부 지원으로 시드를 마련했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타가라고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 이런 것들에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투자를 해주는 거죠. 이 방법들은,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투영하는 방법들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왜 알려주냐? 왜냐? 저도 어차피 이런 비즈니스 방법이라든지 통찰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도 어차피 거기서 일당을 받습니다. 그럼 제 경쟁자를 키우는 건데 왜 이걸 알려주냐? 사실 이쪽 정부 지원 사업 씬에는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합격시켜 준다던가 그런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정말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도 않았고, 네가 무슨 사업이냐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진짜 이를 악물고 했어요. 그때 힘이 됐던 게 정부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 파트너를 만들고 싶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력으로 이를 꽉 물고 간절함 있게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야기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너무 재밌게 대화를 하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세금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세금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올바른 창업자들, 사업가들한테 갈 수 있게 우리나라 창업 퀄리티가 높아지는데 일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버는 이런 일당은 큰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 심사를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이런 창업자분들의 그 뜨거운 가슴, 열정,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살얼음판을 건너는 그들의 절박한 간절함이 저한테 정말 계속해서 채찍질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뭐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약간 이렇게 매너리즘을 느낄 때 이런 걸 한번 오면 저도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아, 내가 예전에 저랬었는데 저 열정을 내가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면서 제 본업이 더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원사업 심사위원장으로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 꿀팁이 있습니다. 사업을 말아먹는 악수를 방지하는 방법. 그건 바로 잘못된 멘토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쪽 멘토 씬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분들이 잘못된 분들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냥 자격증만 딴 분들입니다. 사업을 안 해봤어요. 뭐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만 따서 이런 멘토 역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말만 들으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잘 됐다고 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뛰어넘는 역량을 가지고 사업체를 가졌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위기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거죠. 그분들이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위기 대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창업가분들한테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위기 대처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고 그 제대로 된 멘토분들이 창업가분들, 대표님들한테 좋은 이렇게 인사이트를 드렸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부분을 저도 잘 못했거든요. 좋은 이야기를 분명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초창기 사업 초보였을 때 저는 그거를 소화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지 근 2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처음에 봤었던 대표님들, 지금 남아있는 대표님들 거의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 중에 잘된 분들이 뭐 스타일인 난다이 김소희 대표님, 뭐 8천억의 엑시스를 하셨죠. 그분도 이제 사실 동대문에서 옷을 띄어다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단순 전자상거래 업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생각한 거를 실행해보고 그 실패에서 나온 점들을 굉장히 분석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건 왜 잘 됐지? 이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지? 이런 거를 계속 맨땅에 헤딩하면서 분석하면서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계속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느렸지만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자상거래 씬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큰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자상거래 씬에서 위에 고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언해 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고인물이 없다는 건 조언해 줄 사람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사기도 당했었고 삥 둘러서 오고 그랬지만은 위에 고인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고속 성장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관련 학문을 뭐 학사나 석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박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필드에서 받았던 이런 인사이트나 경력들 그리고 경험들 이게 또 학문으로 가서 이 학문에서 알려주는 게 통계라든지 이론, 지식들이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운이 좋게 쉽게 돈 버는 게 있다고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본인이 정말 많이 공부하고 준비됐을 때, 그런 정말 좋은 툴이 손 안에 들어왔을 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알게 됐을 때 그 역량, 시너지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다 보면 저희 멘티분들이 제 강의 들으면서 찬물 뜨거운 물을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또 이론을 배울 때는 또 졸고 있어요. 이 이론이 뭐냐면 과거부터 이런 시도를 했던 것들이 쭉 기록이 남겨지고 통계가 남겨진 게 이론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배우는 이 이론들을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멘토링을 해드릴 때 굉장히 조금 듣기 좋은 소리보다 듣기 어려운 말을 많이 해줍니다. 실패할 수 있다, 이건 안 좋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다 보면은 듣기 싫어하는 대표님들이 있거든요. 애써 외면하려고,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은 사실 좋지 않죠. 그런 분들은 누가 밖에 나와서 얘기할 때 살아남은 사람만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성공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실패했던 사람이 자기 스토리를 들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실패했던 분들은 어딘가 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매체만 보고 컨텐츠만 보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패했던 데에서 배우는 게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큰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멘토링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가,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예정인가, 이런 것들을 멘티분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저는 그게 그 대표님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할 때 돈을 못 번다고 하면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남의 밑에서 일을 하거나 또 다른 일을 하면 기회비용이 있거든요. 200, 300 벌 수 있는 거예요. 사업만 안 했으면. 그것도 꼭 우리가 계산에 넣어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할 때 대표님들을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욕을 더 많이 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이상한 상상을 한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이거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창업 격언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Fake it until make. 속여라, 그걸 이룰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어준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믿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이 약간 외골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근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나 스스로의 믿음이 있어야 사업이라는 건 이뤄낼 수 있다.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망하지 않더라. 사실 이 한국 사회는 누구나 언젠가는 창업을 하게 됩니다. 50, 60을 먹게 되면 뭐 퇴직을 해서라도 PC방을 차리든 치킨집을 차리든 편의점을 차리든 창업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정말 잘 버텨내야 돼요. 정말 그 돈을 노리고 창업 자금을 노리고 오는 그 사기꾼들도 많고, 또 안일하게 사업을 생각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사업이 망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사업을 실패하면 한국 사회의 특징이죠. 손가락질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죠. 이 사업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인지, 아니면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20, 30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요. 내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40대, 50대, 60대 때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또 직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거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60대, 70대, 80대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뭔가 자기의 인사이트를 나눠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이런 것들, 자기 연령의 타이밍에 상황에 맞는 사업 아이템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체화할 땐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기법, 링 캠퍼스라는 기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면은 망하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정부 지원 사업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창업을 해서 3,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뭐 3, 4억을 운 좋게 받았다 쳐도 사실 이 돈 마음대로 못 씁니다. 다 사업에 써야 되는 거예요. 기자재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인건비로 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세금으로 정부 지원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멋진 섹시한 사업만 쳐다볼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멋지지 않은 언섹시한 사업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섹시한 사업, 뭔가 하이 테크놀로지한 사업은요, 정말 거기에는 스탠포드, 하버드, 서울대 이런 애들이 섹시 사업군에서 버티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서 이겨요? 차라리 뭐 남은 쳐다보지 않는 그런 뭐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조금만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다듬는다? 그게 오히려 돈 버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눈높이를 조절하는 것도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팁이 될 수 있겠죠. 네, 요즘 정말 이 창업가 분들의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예비, 초기, 도약 뭐 이런 데 심사를 가거나 아니면 제가 심사를 받으러 가면 정말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창업을 준비한다면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창업가 분들을 만나면 그 뜨거운 열정, 그거를 제가 이제 차가운 머리로 심사를 하면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따뜻한 돈을 벌 수 있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말 대화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 창업 준비하는 학생분들, 아니면은 이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미 퇴직하셔서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들이 합쳐지면 정말 큰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들은 앞으로 저보다 더 큰 기업인이 될 거고 글로벌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게 제 일이고 또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고 저에게 큰 동기부여를 해주거든요. 전 앞으로 우리 회사와 경쟁할, 그리고 더 나아서는 글로벌 기업이 될 그분들을, 그 창업가분들을 육성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 입 닿는 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다 잘 돼서 외화도 많이 벌어가지고 또 나라의 세금도 많이 내고요, 나라도 부국강경이 되고 본인들도 부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같이 만나서 서로한테 힘이 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